참 세월 빠르네요. 벌써 9월이고 금방 또 연말이 올 테죠. 빠르게 가는 세월 노래 한 자락 생각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다음 달에는 마누엘과 지빈이 데리고 한국을 들어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많이 드셨고 점점 더 노쇠해 가시는 것 같아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6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워낙 한국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뭐 그다지 별다른 느낌은 없지만 한국 있는 동안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거란 사실 설레게 합니다. 제일 먹고 싶은 게요, 길거리 떡볶이 오뎅 이런 건데 신림동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밤 12시 독서실 나서면 찬바람 등에 지고 도로 한켠에서 먹던 오뎅 몇 개, 그 따스한 국물 맛이란 거 참 부산 밀면도 꼭 먹고 싶네요. 한국통신 부산 건설국에 근무하던 시절 근처에 있던 밀면집 점심시간에 자주 갔었는데 말입니다. 그동안 무거운 주제들, 사건, 법률을 한동안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가볍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이돌 수업 중인 지상이 콘서트도 열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진욱이라고 했죠. 진욱이라는 한국 이세도 같이 연습 중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지상이가 둘이서 같이 한국 노래 연습하는 모습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이 노래처럼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비가 오고 잠이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내 가사처럼. 둘이 친하게 지내는가 봅니다. 진욱이를 형이라고 부르더군요. 이참에 그냥 둘이 듀엣 만들어서 태국에서 한국 듀엣 가수로 나가는 건 또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네요. 멋지지 않을까요? 지형을 닮았은지 지빈이도 어디 가나 흥이 넘치고 이렇게 몸을 지 맘대로이긴 하지만 흥나게 춤을 춰댑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로맨스 스캠을 당한 장애가 있는 미정씨 이야기를 올렸는데 사실 이거 올리면서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린 이 여자분 마음이 더 다칠까봐 라이언 노심초사 사실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라이언이 먼저 깊이 머리 숙여 인사부터 올리고 싶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나쁜 소리 하는 분 없이 사실 태국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중엔 비상식적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 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도 모두들 미정씨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 마음이 벅찰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떤 분들은 소정의 후원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참 이걸 말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만 벌써 수개월 전부터 아무 말도 댓글조차 없이 조용하게 4개월째 매달 적지 않은 후원금을 매달 보내오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유시성을 가진 분이란 것만 말씀드리는데요, 보낸다는 말도 없고 유저네임도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매달 10일경이면 입금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라이언 그분한테 돈 받을 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계신 분이면 연락 좀 주시고 한국에 계신 분이면 태국 오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언 개인적으로 사람을 잘 만나지 않지만 조용하게 후원해 주시는 이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서 제가 소주 한 잔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태국을 제대로 알리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유튜버지만 사실 중간에 간두고 싶을 때가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심전심 마음을 알아주는 분들이 많아서 겨우 시청뷰수 얼마 나오지 않아도 계속 정체되어 있었어도 경제적인 문제점이나 편집자 문제가 있어도 지금까지 유지해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수십만 구독자들보다 알차고 심성 좋은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태국 여자들과 만나서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분들 연락을 자주 해옵니다. 어떤 사연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하여 영상에 올리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오늘 두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면서 태국 여자를 만나고 계신 분들이나 만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현수는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 여자 비아를 만났습니다. 태국 여자 비아는 한국에 있는 태국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고 현수는 비아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가져간 태국 여자들이 돈을 갚지 않고 태국으로 철수. 사람은 치앙라이 메사이 버마 국경 근처로 들어와서 소송을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여자 비아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상한 점을 감지한 현수 씨가 연락해 온 거죠. 돈을 변호사 통장으로 보내었는데 변호사가 아직 돈을 안 보내준다. 재판하러 법원에 같이 가서는 당신이 법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밖에서 기다려라. 땅을 곧 처분하든지 해서 대출해서는 돈을 주겠다. 태국 재판은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판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말인즉슨 문화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들어가면 안 된다니요. 그리고 채무자가 보내는 돈을 변호사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태국인이 원고인데다 비아 통장으로 받으면 되는 걸 변호사 통장으로 굳이 돈을 받았다는 점도 이해 불가. 사건 번호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치앙라이 법원에 같이 일하는 태국 변호사 지인 수소문해서 사건을 파악해 보았죠. 그 여자 비아가 제기한 소송은 다른 건이었습니다. 채권 채무 관련 소송이 아니라는 거죠. 법원 담당자 말이 자기 가족 간의 유산 상속과 관련된 소송이었다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태국 여자 비아가 현수 씨 한국 남자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아마도 여자는 이미 돈을 받은 걸로 보이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실제 물주인 현수 씨에게 거짓말을 해온 걸 겁니다. 태국에서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들 라이언 잘 압니다. 아주 높은 고금리로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못 견뎌낼 정도로 독촉 아주 잘합니다. 아마도 이미 받아내었을 거라는 추측이 드는 이유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원금에 대한 차용증을 받도록 하고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믿었던 태국 여자에게 한방 오지게 얻어맞은 한국 남자 현수 씨 기운 내시고요. 또 다른 사건입니다. 성철은 한국에서 마사지 관련 일을 하는 태국 여자 메이를 만났습니다. 메이는 얼마 후에 불법 취업으로 걸려서 태국으로 추방되었고, 여자를 사랑한 성철 씨는 태국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있는 메이에게 매달 생활비로 기맛바트 남짓을 보내줍니다. 메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날만을 기다렸죠. 단 한 가지 조건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서 2년 남짓 태국 여인 메이는 시골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철 씨를 기다렸나 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방콕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성철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한국 남자 성철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다시 일을 하면 나랑은 이제 끝이야. 하지만 메이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나 봅니다. 결국 여자는 방콕으로 가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성철 태국으로 들어와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서 메이와 통화를 하긴 하였지만 결국 태국에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성철 씨.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생활비 등을 보내주었건만 여자가 자기를 배신하였다며 울분을 토하는 한국 남자 성철, 보내주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그런 돈은 증여라는 개념이라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굳이 법률 처리를 하자면 그 여자분이 결혼을 전제로 속여서 받아온 돈이라고 하여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는 이렇게 조언해 주었죠. 제가 볼 때는 그 여자분 그렇게 나쁜 심성은 아닌 것 같네요. 왜냐하면 나쁜 여자라면 굳이 일을 하겠다고 밝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달 2만 바트 남짓을 받아낼 수 있는 건데 사실대로 말하고 허락을 구한다는 건 그래도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술집에서 일하든지 마사지 샵에서 일하든지 심지어는 물집 아시죠 여러분? 물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걸 자주 듣습니다. 탐한 저희 그냥 일일 뿐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한국인의 시선으로는 그런 일은 일이 아니다라고 보이지만 태국인들 눈에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하여 하는 일, 직업상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초 기질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한국 남자들도 마초 행태를 버려야 하죠. 한국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서로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선행하지 않는 관계라는 거,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만들어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